자, 이렇게 이론적인 파트를 마치고 이제 실습을 같이 해보도록 할 텐데, 실습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하나는 간단한 문서 한 건에 대해서 토픽 모델링을 해보는 코드를 좀 비교적 단순한 코드를 보면서 실습을 해볼 예정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 그 크롤링, 그 배포해드린 크롤러를 통해서 수집한 뉴스 여러 건에 대해서 실제로 토픽 모델링을 수행할 수 있는 이런 두 가지 버전으로 실습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우선 실습을 수행하기 전에 여러분들 코드와 폴더 구성에 대해서 좀 안내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배포해드린 파일은 두 가지 이렇게 있게 됩니다. 하나는 토픽 모델링, 하나는 토픽 모델링 for 턴 프로젝트 이렇게 있는데요. 지금 보고 계신 요 코드, 지금 보고 계신 코드가 우리 계속 보던 거잖아요. 이론적인 부분에서 실습으로 넘어오는 요 코드가 토픽 모델링 코드가 되겠고요. 턴 프로젝트용으로 조금 더 복잡하고 여러 가지 기능을 함께 구현해 놓은 코드가 토픽 모델링 for 턴 프로젝트 코드가 되겠습니다. 얘네 두 개가 다 전부 참조하는 폴더가 있는데 데이터셋 폴더예요. 자, 데이터셋 폴더 우리 한 학기 동안 계속 사용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데이터셋 폴더에 워낙 많은 파일이 있다 보니까 정리도 잘 안 되고 헷갈려요. 그래서 토픽 언더바 모델링 이라는 폴더를 하나 만들어 두었습니다. 토픽 언더바 모델링 이라는 폴더를 하나 만들어 뒀고요. 여기에 하위 폴더가 또 4가지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간단한 실습, 지금 보고 계신 요 토픽 모델링 파일, for 턴 프로젝트 말고요. 간단한 요 파일에 있는 example은 NMH 폴더에 있습니다. NMH 폴더에 데이터가 있고요. 한 건이 아닌가요? 자, 열어볼까요? 아이고, 이게 열면 안 되겠네요. 이게 오래 걸릴 것 같아요. 데이터셋 폴더에 워낙 많은 파일들이 있다 보니까 정리도 안 되고 너무 헷갈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또 우리가 토픽 모델링 하다 보면 결과물도 여러 가지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데이터셋 아래에 토픽 언더바 모델링 이라는 폴더를 하나 만들었고요. 그 안에 또 4개의 하위 폴더를 만들었습니다. 이 4개의 하위 폴더 중에서 지금 간단한 실습을 해보려고 하는 지금 요 노트북 파일 있잖아요. 자, 턴 프로젝트 안 붙은 토픽 모델링 파일. 요 파일에 대한 실습은 0.nmh 요 폴더 안에 관련 데이터가 있습니다. 보면은 그 전직 대통령의 이제 연설문을 가지고 토픽 모델링을 하는 거고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모습만 보여드리면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개의 문서, 여러 개의 연설문에 대해서 파싱이 끝난 상태에서 이렇게 딕셔너리 구조로 제이슨 파일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해서 이 하나의 파일에 대한 토픽 모델링을 수행하는 거는 NMH 폴더에 있고, 토픽 모델링을 수행하고 나면 그 결과를 시각화하는 파일이 생성되게 되는데, 그 파일이 여기에 저장이 되게 됩니다. 저는 이미 저장을 해 두었고요. 여러분은 이 텍스트 파일에 대해서 토픽 모델링을 하고 나면 이 아래에 있는 파일이 생성이 될 거예요. 자, 두 번째로 보다 복잡한 코드를 하나 배포해 드릴 거라고 했잖아요. 그 복잡한 코드에 사용되는 폴더가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모델과 리절트는 코드 수행 과정에서 저장이 되는 폴더들이고요. 사용하게 될 데이터 폴더에는 컨텐츠는 크롤링을 끝낸 데이터들. 자, 크롤링을 끝낸 데이터들. 그리고 스타보드에는 불용어들이 있게 됩니다. 자, 크롤링을 끝낸 데이터들, 요거는 여러분이 제가 배포해드린 크롤러를 사용했다면 요런 형태로 크롤링이 되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스타보드는 기본적으로 이 형태로 제공을 해드리면 여러분이 여기에다가 불용어를 추가를 하시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돼서 2가지 버전으로 실습을 수행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 거는 간단한 코드를 보고 할 거고요. 두 번째는 턴 프로젝트용은 보다 복잡한 코드를
한번 수행해 보는데 의의를 두고 설명보다는 잘 돌아가는지 확인하는 정도로 실습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실습에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제 실제 코드로 들어가면 패키지 임포트 앤 파라미터 세팅, 파라미터 세팅이 우리 뭐 하이퍼 파라미터 그렇게 어려운 거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 뭐 예를 들면 토픽을 몇 개로 지정할 거냐, 하나의 토픽당 워드는 몇 개를 뽑아 볼 거냐, 뭐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LDA 토픽 모델링, LSA 토픽 모델링을 수행하려고 하는데, 아까 설명드렸던 그런 패키지들이 이렇게 있게 되고요. 다 젠심, 콜렉션은 이제 카운터를 사용하기 위한 패키지가 되겠고, UJS는 우리 입력 파일이 JSON 포맷으로 되어 있으니까 필요하겠죠. 그리고 나머지는 젠심에서 제공하는 패키지들이 있고요. 그리고 PyLDABIS 같은 경우에는 시각화를 위해서 사용한다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신 그 전직 대통령의 스피치 형태소 분석이 이루어진 텍스트 파일을 보면은 거기에 품사 정보까지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중요한 품사들만 몇 개 골라서 토픽 모델링을 하는 경우를 가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NNG, NNP, XR 요게 근일 거예요 아마. 네, 얘네들에 대해서 우리가 토픽 모델링을 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텍스트 파일에 보면은 여러 가지 키들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원하는, 즉 내용에 대한 부분은 body MA라는 부분에 키에 적혀 있습니다. 자, 요거까지 다 바꾸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실습을 할 때는 여기에서 우리가 원하는 품사를 혹시 바꿔보시려면 바꿔보시고요. 토픽의 개수를 15개로 지정했고, 토픽 하나당 워드를 몇 개씩, 키워드를 몇 개씩 뽑을 거냐를 10개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풋 파일은 아까 말씀드린 그 경로, 요 경로에 nmh speech.txt라는 파일이고요. 수행하는 과정에서 시각화 결과를 저장을 할 텐데, 그 시각화 결과를 저장할 파일의 경로와 이름을 어쩌고저쩌고의 topicbiz.html 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요 리절트 토픽 엑셀은 토픽 모델링의 결과를 저장하는 건데, 요거는 네, 그 두 번째 실습 있죠. 그 턴 프로젝트 용 버전 실습에서 다루도록 하고, 지금 여기에서는 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토픽 모델링은 결국에는 생각해보니까 시간이 많이 안 걸리겠는데요. 네. 결국에는 이 젠심에 있는 패키지를 얼마나 잘 활용할까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활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왔다 갔다 핸들링하는 부분이 필요하게 될 텐데, 그것들을 그냥 메인 함수에 다 섞어두면은 코드를 읽기가 어렵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은 모듈화해서 함수로 정의를 해놨습니다. 많지는 않고 간단하게 3가지 함수를 정의했는데, 하나는 인풋 파일로부터 읽어들여서 문서를 반환하는 read document라는 파일이고요. 또 하나는 그 다큐먼트를 받아서 문서, 단어, 행렬을 만드는 그런 코드가 되겠고요. 요거 우리 살펴보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모델링 다 끝나고 나서 각 토픽별로 중요한 단어들을 다 뽑아서 보여주는, 토픽 하나를 집어넣으면 그 토픽의 중요 단어들은 기본적으로 뽑아주게 되는데, 전체 토픽에 대해서 중요한 단어들을 다 뽑아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함수를 하나 정의를 해놨습니다. 해서 중간에 다른 함수들은 대부분 젠심에서 제공하는 함수고요. read document, build doctormat, 그리고 print topic words, 요거는 우리가 생성한 그런 코드인데, 대부분이 우리 이전 수업 시간에 많이 다루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특히 이 read document 이런 부분은 우리가 거의 첫 수업 시간에 배웠던 내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얘는 빈도 계수할 때 배웠었던 것 같고요. 자, 해서 이 코드들은 그냥 다 넘어가고 바로 토픽 모델링 실행 부분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그 문서 양도 많고 뽑아낼 것도 많기 때문에 한꺼번에 출력을 하면 알아볼 수가 없게 될 것 같아서
부분으로 끊어서 한번 출력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동안은 가급적이면 셀 하나에서 완벽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셀 하나를 크게 가져갔었는데, 오늘 수업에서는 잘게 쪼개서 하나씩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문서를 요거 아까 만든 파일이잖아요. 만든 함수잖아요. 자, nmh 스피치라는 파일을 읽어드려서 문서 형태로 생성을 하고요. 그 문서로부터 닥텀 매트릭스를 만드는데, 문서 단어 행렬이죠. 문서 단어 행렬을 만들어서 말뭉치와 사전을 만들게 됩니다. 자, 그러면 말뭉치와 사전이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 한번 프린트를 해보는데, 이 사전은 지금 이 안에 들어있는 모든 어휘가 다 나오게 돼서 굉장히 많이 한번 쭉 보는 거고요. 그리고 말뭉치는 다 보지 말고 5개, 5 전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서 보면 코드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주석이랑 사소한 부분을 수정을 했는데, 한번 수정한 내용으로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아유, 이걸 괜히 이렇게 많이 찍었네요. 잘라서 찍어야 됐었는데, 네. 자, 코퍼스는 뭐냐면 각 문서에 대해서 용어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용어만 담고 있는 게 아니라 용어 아이디와 빈도를 같이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코퍼스 2다 이렇게 되면 수많은 문서 중에서 2번 문서에 대해서 보여달라는 거고요. 그리고 5 오기 전까지 되는 거죠. 자, 2번 문서에 대해서 5 전까지니까 0, 1, 2, 3, 4가 되잖아요. 그 말은 2번 문서에 대해서 처음부터 출현한 5개의 단어 0, 1, 2, 3, 4의 위치에 있는 5개의 단어에 대해서 출력을 해라. 뭐를 출력하라는 거냐 하면 용어 아이디와 빈도를 출력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처음 5 용어의 아이디와 빈도를 출력하는 건데, 그 결과가 봤더니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6번 용어가 1번 나왔고요. 9번 용어가 3번 나왔고요. 14번 용어가 1번 나왔고, 15번 용어가 2번 나왔고, 19번 용어가 1번 나왔다라는 거예요. 즉 6번 용어 안 올라갈게요. 6번 용어가 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용어가 2번 문서에서 1번 나왔다. 그리고 9번 단어가 뭔지 모르겠지만 2번 문서에서 3번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LSA 모델과 LDA 모델을 한번 실습을 해보기 전에 몇 가지 코드를 더 추가를 했습니다. 자, 원래는 가장 자주 쓰이게 될 함수만 한번 살펴보는 것으로 강의 교환을 준비했었는데, 전체를 한꺼번에 뽑아보는 것뿐만 아니라, 물론 그게 제일 많이 쓰게 되겠죠. 그것뿐만 아니라 개별적인 문서나 단어나 토픽에 대해서도 한 번씩 살펴보는 실습을 해보면은 내용 이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몇 개 코드를 더 추가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에 사용자 정의 함수도 조금 바뀌었는데, 앞에 설명했던 부분과 덧붙여서 몇 가지를 더 추가해 보겠습니다. 자, 패키지 임포트를 다시 한번 실행을 했고요. 네, 패키지 임포트를 실행을 했고, read 다큐먼트 부분은 변함이 없고요. build 닥터맷 여기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추가됐네요. print term topics. 얘는 뭐냐면 텀을 입력받을 거예요. 용어 하나를 딱 입력하면은 그 용어가, 예를 들면 정치 혹은 국민이라는 용어가 여러 토픽에 해당될 수 있잖아요. 여러 토픽에 사용될 수 있는데 각 토픽에서 갖는 가중치를 뽑아주는 그런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얘도 추가가 됐어요. print doc topics. 얘는 뭐냐면 문서 하나에 대해서 그 문서가 각각의 토픽에 대응되는 가중치가 얼마인가를 나타내는 건데, 그 하나에 대한 토픽 가중치를 반복하면서 전체 문서에 대해서 뿌려주게 됩니다. 그런데 문서를 다 하면은 너무 오래 걸리게 되니까 시간 관계상 2번 문서까지만, 즉 0번 문서, 1번 문서, 2번 문서에 대해서만 해당 문서의 토픽 가중치를 뽑아보기 위해서 브레이크문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얘는 아까도 있었는데 얘가 핵심이 되겠어요. 얘가 뭐냐 하면
각 토픽에 대해서 그 토픽에 해당되는 워드들을 가중치와 함께 뽑아주는 얘가 이제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사용자 정의 함수를 다시 한번 실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아까 실행했던 부분과 동일합니다. 다만 여기 딕셔너리가 너무 길게 나와서 얘만 주석 처리했고 2번 문서의 5개 어휘를 뽑아보면은 처음에는 6번 어휘가 한 번 나왔고 그 다음 9번 어휘, 14번 어휘, 15번 어휘 이런 식으로 각 코퍼스에서 어떤 어휘가 나왔으며 그 어휘가 해당 문서에서 몇 번 나왔는지를 출력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아까 했고요. 다시 돌아와서 LSA 모델과 LDA 모델을 생성하는 것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DA 모델을 먼저 볼까요? 자, LDA 모델을 먼저 보면 너무나 쉽습니다. 아까 그 많은 이론 시간에 많은 원리를 설명했는데 요거 한 줄로 끝나게 됩니다. 자, 모델즈에 있는 요 모델즈 아까 우리 불러온 거 확인하셨죠? 자, 모델즈는 제인심에 있는 모델즈를 불러왔잖아요. 얘가 강력한 기능을 제공을 하는데 자, 불러와서 그 중에 LDA 모델이라는 생성자를 사용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코퍼스를 집어넣고요. 코퍼스는 방금 요 녀석이 되겠죠. 어떤 단어가 몇 번 나왔다. 요 코퍼스를 집어넣게 되고요. 또 딕셔너리도 집어넣게 됩니다. 딕셔너리는 아까 우리 실행했던 거 여기 주르륵 나왔던 단어 있잖아요. 1번은 무슨 단어? 21세기. 2번은 20세기. 그런 단어들. 자, 그런 딕셔너리들 해서 코퍼스와 딕셔너리를 파라메타로 집어넣게 되고요. 그리고 하이퍼 파라메타 알파 베타 있었잖아요. 베타는 디폴트 값을 쓰도록 하고 알파에다가 한번 1을 집어넣어 볼게요. 그리고 토픽의 개수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토픽의 개수는 num topics 아까 몇 개로 했었죠? num topics가 15개로 했네요. 15개를 지정을 해서 토픽 15개를 뽑아보는 LDA 모델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해서 얘를 실행을 하게 되면 LDA 알고리즘으로 토픽 모델링이 끝났고요. 끝났고 그 결과가 모델이라는 이름의 저장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앞으로 이제 우리가 뽑아보고 싶은 정보들은 전부 이 모델 안에 저장이 되어 있어서 모델이라는 그리고 뒤에 이제 살펴볼 파라메타도 역시 모델이라는 값을 파라메타로 넘기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모델, 학습이 끝난 모델을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살펴보면 첫 번째로는 특정 용어를 집어넣었을 때 그 용어의 토픽별 가중치를 출력하는 그런 함수입니다. 얘를 실행을 해보면 국민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국민이라는 단어가 0번 토픽에서는 이런 가중치를 갖고요. 1번 토픽에서는 이런 가중치를 갖고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국민이라는 단어가 지금 어디에서 제일 비중 있게 쓰였나요? 숫자가 한눈에 딱 들어오지 않는데 얘가 제일 높은가요? 0.013 얘가 제일 높아 보이네요. 또 다른 단어도 한번 넣어볼까요? 있을 법한 단어 뭐가 있을까요? 정치라고 해보면 정치라는 단어는 없나 보네요. 아까 무슨 단어가 또 있었죠? 생각. 생각이라고 하게 되면은 2번 토픽에서는 이만큼, 3번 토픽에서는 이만큼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얘는 패키지가 제공하는 함수가 아니라 저희가 만든 함수를 썼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패키지에서는 어떤 특정한 단어의 토픽 가중치를 뽑아보고 싶을 때 그 단어의 아이디를 넣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 어디 있냐면 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워드의 아이디를 알게 되면 getTermTopics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워드의 아이디를 넣으면 그 단어에 해당하는 토픽들의 가중치를 뽑아주게 되는데 우리가 워드의 아이디를 다 알고 있지 않을 거잖아요. 우리는 단어를 알고 있지 그 단어의 아이디를 알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까 봤던 함수에서
단어를 파라메타로 넘기면 그 단어를 텀으로 받아서 그 텀을 이용해서 이 단어의 아이디를 뽑아내고요. 그 다음에 이 아이디를 이용해서 톰이 아니라 토픽의 웨이트를, 그 텀의 토픽 웨이트를 뽑아내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겁니다. 자, 방금은 어떤 단어를 준 다음에 그 단어가 어떤 토픽에 몇의 가중치를 갖는지를 살펴봤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거보다는 특정 토픽을 주고 주요 용어를 출력하는 거를 더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자, 예를 들면은 2번 토픽에 있는 주요 용어를 10개를 뽑아라 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뽑아지게 되고요. 국민이 1등이고 생각이 2등이고 사회가 3등, 이런 식으로 10개를 뽑아주게 되고요. 만약에 3번 토픽에 있는 주요 단어를 20개를 뽑아라 하게 되면은 3번 토픽에 있는 중요 단어를 20개를 뽑아주게 되겠죠. 그리고 요 내용들이 나중에 시각화를 해서도 주로 요 내용들이 순서대로 노출이 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특정 토픽의 주요 용어를 출력하는 함수를 실행해 봤고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토픽이 지금 15개잖아요. 토픽이 15개인데 15개에 대해서 하나씩 0번, 1번, 2번 다 넣어보면 귀찮으니까 그거를 한꺼번에 뽑아보기로 한 게 print topic was라는 그런 함수, 우리가 만든 함수가 되겠습니다. 해서 토픽별로 중요한 단어들을 뽑아내는 건데, 한번 위에 정의에 가서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자, 토픽 아이디와 그 토픽에 해당되는 워드들을 뽑아주는 건데, 몇 개를 뽑아줄 거냐? num topic was라는 걸로 우리가 정해놨어요. num topic was는 얼마였냐면 10이 되겠습니다. 즉, 토픽 15개에 대해서 각각 중요한 단어를 10개씩 뽑아주는 함수를 정의를 해놨고요. 걔를 실행을 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토픽 아이디가 0번에서부터 쭉 14번까지 있게 되고요. 자, 얘가 사실 토픽 모델링을 통해서 나오는 가장 중요한 결과물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5개의 토픽에 대해서 0번 토픽은 국민 생각, 경제, 사회, 문제, 이런 키워드들을 가지고 우리가 네이밍을 해야 되겠고요. 1번 토픽, 2번 토픽, 네, 국민은 항상 1등이네요. 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신 요 함수가 가장 중요하게 사용되는 코드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으로 중요한 코드는 각 문서에 대해서 토픽별 가중치를 출력해 주는 거예요. 각 문서에 대해서 이 문서에는 어떤 토픽이 얼만큼, 어떤 토픽이 얼만큼 있다, 분포되어 있다라는 것을 뽑아주는 건데, 다만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걸 모든 문서에 대해서 뽑아보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0번, 1번, 2번 문서에 대해서만 뽑아보면 결과가 이렇게 나옵니다. 즉 0번 문서, 1번 문서, 2번 문서에 대해서 0번 문서에서는 가장 지배하는 토픽이 1번 토픽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번 문서에서도 1번 토픽이 가장 지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2번 문서에서는 4번 토픽이 가장 지배를 하고, 이렇게 해석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마지막 요 두 가지 결과가 토픽 모델링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즉, 각 토픽이 무엇이고 그 토픽을 구성하는 키워드는 어떠한지, 그리고 각 문서에 분포되어 있는 토픽들의 웨이트는 어떠한지가 최종 결과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 결과들을 지금은 이렇게 화면에 프린트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파일로 저장을 하는 거는 한번 시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잠시 후에 볼 텀 프로젝트용 파일에서는 이렇게 결과물 중에 일부 중요한 것들은 엑셀 파일로 저장을 해두는 그런 코드도 같이 구현을 해서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했던 거 중에 보면, 가장 핵심적인 게 요거라고 그랬잖아요. 전체 토픽별로 주요 어휘 출력을 하는 건데, 요거에 대해서만 LSA에서 한번
하도록 할게요. 자, LSA를 만드는 법은 대동소이합니다. 여기만 달라지는 거예요. 자, 함수 이름만 달라지고 LSA가 아니라 LSI라고 썼잖아요. 이거는 오타가 아니고요. LSI라는 모델과 LSA라는 모델이 동일합니다. 이름만 달라서 이렇게 근데 대부분은 요즘에는 LSA로 쓰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LSI를 먼저 쓰고 괄호 열고 LSA 이렇게 썼는데 지금은 LSA라고 다 알고 있고 LSI도 같은 모델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코퍼스와 토픽의 수와 딕셔너리를 넘기게 되면 모델이 생성이 된 거고요. 그 모델을 통해서 우리가 아까 뽑아봤던 이런 것들을 다 뽑아볼 수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거 하나만 뽑아보면 각 토픽의 주요 워드들을 뽑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고 직접 비교는 안 해보겠지만 LSA로 모델링을 해서 각 토픽의 주요 키워드를 뽑은 거와 LDA로 모델링을 해서 각 토픽의 주요 키워드를 뽑은 거는 다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 지금 비교를 해보면 국민, 생각, 경제, 또 뭐 생각, 사람 이렇게 다르게 나타나잖아요. 자, 해서 LSA가 좋다, LDA가 좋다라고 말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이렇게 해서 간단한 비교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론 시간에 설명을 제가 안 해드렸던 것 같은데 LSA 모델에 큰 한계가 있고 그것 때문에 LDA가 더 유연하게 자주 사용이 되는데 LSA 같은 경우는 문서 전체에 대한 빈도 계수가 끝난 다음에 걔네를 가지고 행렬을 만들고 분해하고 조립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문서가 들어오게 되면 전체 과정을 전체 문서에 대해서 다시 해야 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10년치 뉴스 기사를 가지고 모델링을 했는데 하루치 기사가 추가로 업데이트 됐어요. 그러면 그 하루치 이제 새로 업데이트된 문서가 어떤 토픽을 갖고 있냐, 걔만 따로 할 수가 없어요. 10년치에서 하루가 증가한 그 전체 문서를 가지고 그 모든 과정을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LSA 모델 같은 경우는 확장성이 매우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보통은 우리가 10년치를 가지고 토픽 모델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뒤에 매달 추가되는 문서들에 대해서도 토픽을 뽑아보고 싶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LDA를 써야만 하는 거죠. 하지만 만약에 확장성이 있는 게 아니라 이미 문서 셋이 다 정해져 있고 그 문서 셋에 대해서만 토픽을 배정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라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LSA가 LDA보다 약하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확장을 안 할 거라면 확장성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품질이 어떤 게 더 좋으냐? 요거는 또 다른 이슈인 것 같아요. 확장성을 별개로 하더라도 LSA가 좋다, LDA가 좋다라고 말하기는 그때그때 데이터셋에 따라 다른데 세스 엔터프라이즈 마이너 같은 경우에는 그 자체 보고서에 의하면은 확장되지 않는 문서 셋에 대해서 평가한 결과 어떤 척도 아마 이제 그 세스사에서 선정한 몇몇 척도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품질을 측정한 결과 LSA를 통해 도출한 토픽이 LDA에 비해서 더 좋더라. 그래서 우리는 LDA는 안 쓴다 라고 리포팅된 그런 문서를 제가 봤던 기억이 납니다. 자, 참고하실 거는 정리하면 무엇이 더 좋다가 아니라 LSA 같은 경우는 새로 문서가 주어지면 처음부터 다 다시 해야 돼서 확장성이 떨어지고 LDA는 특정 예를 들어 10년치 문서가 주어지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 모델을 만들고 그 다음에 새로 문서가 주어지면 만들었던 모델을 새로운 문서에만 적용해서 토픽을 뽑아낼 수 있다. 그래서 확장성에서 LDA가 뛰어나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모델을 생성하는 것까지 봤고요. 시각화를 한번 해볼게요. 자, 요거 했었나요, 아까? 네, 요거 아까 했었죠. 자, 전체 문서의 토픽별 가중치를 출력할 수 있지만 012번만 본다라고 했었죠. 시각화하는 부분은 PyLDA-BIS라는 그런 모듈을 사용하는 거고요. 뭐가 들어가는지 보면 우리가 만든 그 모델 위에서 만들었죠. 그리고 코퍼스, 그리고 딕셔너리,
그리고 sort to fix는 요거는 한번 false로도 해보고 true로도 해보고 한번 해보세요. 자,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만 해도 모델이 만들어지는데 보통 요 모델이 만들어지고 나면 모델이 아니라 그림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그림이 만들어지고 나면 그 자체가 하나의 산출물이기 때문에 별도의 파일로 저장하는 게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pyldabis.savehtml이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방금 만들었던 그 시각화된 결과를 savehtml은 경로 이름이죠. 우리가 위에서 지정을 해줬습니다. 자, 그래서 얘를 실행을 하게 되면 약간의 경고와 함께 그림이 안 나오던가요? 네, 그림은 안 나오네요. 한번 파일이 만들어졌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돌리면 네, 요 폴더에 방금 파일이 생긴 걸 볼 수 있죠. 자, 해서 방금 만들어진 요 시각화 결과를 클릭을 해보면 아까 잠깐 보여드렸던 그런 스냅샷과 유사한 형태의 결과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토픽은 1번에서부터 15번까지 퍼져 있고요. 8번과 11번은 비슷한가요? 저 여기 키워드를 볼게요. 8번과 11번은 좀 비슷해 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4번 다 비슷해 보이네요. 2번 다 비슷해 보이지만 아무튼 각 토픽에 대한 키워드들도 이렇게 제시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각화 결과가 HTML로 저장이 되기 때문에 이 HTML 파일 자체를 여러분들이 산출물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토픽 모델링을 실제로 실행하는 간단한 코드를 이용해서 몇 가지를 실행을 해봤고요. 텀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는 요거보다 조금 더 복잡한 기능들이 많이 필요하고 그 기능들을 편하게 제공하게 하기 위해서는 코드들이 조금 더 추가될 수밖에 없어서 그 코드들을 따로 뺀 파일을 하나 배포를 해드렸고요. 그 파일을 가지고 실습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